사라진 연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말순이고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애를 키우며 식당을 꾸려왔거든요. 힘들어도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연금을 모았습니다. 국민연금에, 개인연금에, 은행 적금까지 차곡차곡 말이에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 통장엔 4천만 원이 있었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식당 문 닫고 편하게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죠. 자식들한테도 당당했어요. 엄마는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은행에 갔다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겨우 1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기계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역시 똑같더라고요. 급하게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김선혜 차장님이 조용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건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김 차장님이 자세한 내역을 보여주셨는데 전부 투자 관련 업체로 송금된 거였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 말이에요.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2달 전에 노인회 회장 이춘배 할아버지가 찾아왔던 일이요. 춘배 할아버지는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노인회에서 알게 된 지 10년 넘게 됐어요. 참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춘배 할아버지가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며 권해주셨어요. 연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된다면서 조금 더 수익률 좋은 곳에 투자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노인회 사람들이 다들 하고 있다면서 자기도 벌써 1년째 하고 있는데 수익이 꽤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춘배 할아버지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나쁘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복잡한 내용이라 잘 이해는 못했지만 춘배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죠.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어이없었어요. 집에 와서 바로 춘배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제 돈이 왜 다 없어졌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춘배 할아버지 반응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라면서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설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며 화까지 내셨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돈이 없어져서도 속상했지만 그보다 춘배 할아버지한테 배신당했다는 기분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들 지훈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실수한 거 아니냐면서 요즘 노인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은행 내역서를 가져다 보여줬어요. 그제야 지훈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조심하지 못한 탓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속상했어요. 마치 제가 바보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거 있죠. 다음 날 다시 은행에 갔어요. 김선혜 차장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다면서 자세히 조사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김 차장님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까 제 돈이 간 곳이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라 사설업체였어요. 그것도 춘배 할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노인회에도 가봤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저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김할머니, 최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모두 춘배 할아버지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직도 춘배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노인회 회장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이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지훈이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가 돈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며 화만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대하는 게 정말 서운했어요. 하지만 김 차장님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명백한 사기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지훈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형사님이 자세히 조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꼭 해결해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춘배 할아버지가 저희 돈을 자기 사업에 유용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투자회사라는 것도 가짜였고 실제로는 자기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희를 이용한 거잖아요. 노인회에서도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존경했던 회장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춘배 할아버지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자기는 그냥 투자 정보만 알려준 것뿐이라면서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결국 체포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춘배 할아버지가 노인회 회장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당한 분들이 10명도 넘더라고요. 피해 금액이 몇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행히 제 돈은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은 되찾았죠. 김 차장님과 지훈이가 끝까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문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투자나 금융거래는 별개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지훈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저를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 자식이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노인회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같이 당하는 분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어르신들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춘배 할아버지는 결국 실형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는데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끝나게 되어서 안타까웠어요. 돈은 일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찾았고요. 이제는 투자 권유가 들어와도 절대 혹하지 않아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니까 안전한 곳에만 맡기려고 해요. 노후의 진짜 연금은 돈이 아니라 정직과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